안녕하세요. 오닉스 지식사 암산을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원입니다. 네. 저는 첫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은 마이너스 3천에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 3천의 계기는 오판을 하고 싶었어요.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클래스메이트가 홍콩 친구였는데 그 친구 아버님이 그 덤핑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덤핑이 뭐냐면 전 세계의 유태인들이 가장 큰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고떨이에요. 재고떨이란 뭐냐면 신제품인데 1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생산됐는데 가지고 있는 재고가 되게 많아요. 근데 이거를 현금이 있다 보니 이 큰 손들은, 큰 부자들은 뭐 곡물도 그렇고 아니면 뭐 광물도 그렇고 아니면 농작물도 그런데요. 큰 자금력으로 1년치를 계약한다든가 아니면 있는 재고를 다 사버려요. 그러면 이게 매점 매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. 그것처럼 홍콩 아버님은 그 한국의 삼성이나 LG의 그 전자제품이 좋다는 걸 아셨고 이거를 홍콩의 그 심천이죠. 국경 지역에서 이거를 밀수 비슷하게 해서 중국 내륙에 파는 거예요. 그러면 큰 이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. 그 중에 어떤 제품을 찾으셨냐면 삼성과 LG 브랜드가 붙어 있는 냉장고, 그러니까 백색 가전이겠죠. 근데 저한테 주신 아이템은 그 이어폰이었어요. 이어폰이었는데 그때 그 뭐라고 했냐면 와이어레스라고 하죠. 무선 헤드폰이었는데 삼성 로고가 붙어 있는데 많이 팔리질 못했어요. 근데 그거를 중국에서 요구한다는 그 정보를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미리 삼성 브랜드의 모델 이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남아있는 재고를 찾아달라는 게 저한테 준 가장 첫 사업이었어요. 그래서 전 그 첫 사업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.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. 어떻게 배웠냐면 영등포나 전자상가를 가니까 IMF 이후잖아요. 1년치의 창고가 몇백억, 몇십억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사업을 20년 넘게 해본 것 중에 하나가 각 그 대기업들은 12월 말이면 재고를 떨어야 돼요. 반드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회계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라면 1년 재계라면 있는 재고를 떨어야 되기 때문에 비싸든 싸든 떠는 게 좋고 또 유통업체가 떠맡겨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떠맡은 업체는 그 제조 원가가 100이라면 한 뭐 30%에 살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30원에 사요. 이거를 또 수출하는 사람들은 그 부가세를 안 내다 보니까 15%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어마어마한 덤핑 시장, 전 세계 덤핑 시장, 자동차가 됐던 모든 물건 덤핑 시장이 있다는 거를 그때 무릎을 치면서 알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찾으면서 그 아버님이, 홍콩 아버님이 저한테 뭐 1억을 만약에 사가시면 못해도 2, 3천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10억어치를 사셨으면 그분은 최소 3억에서 5억에 파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세상에는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비즈니스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은 그렇게 해서 물건 찾아주는 일을 했고 오파를 해서 돈이 한 2억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한 게 그때 당시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죠. 여기 있는 구로에 있는 이스페이스 빌딩 307호를 제가 계약을 했고요. 또 그 아버님을 통해서 많은 지인들, 홍콩하고 심천, 중국 심천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CCTV를 접목됐거든요. 근데 CCTV는 참 희한한 거예요. 어떻게 됐냐면, 가라오케를, 그 당시에 가면, 홍콩에서는 비싸니까 심천 가서 노래방이나 외국인들을 접대하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라오케 규모가 제가 깜짝 놀란 게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하나의 운동장 같아요. 그리고 밀실이 몇 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뭐 샤워실부터 모든 게 다 있던 그 문화적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갓 30된 청년이 보기에는 비즈니스의 세계는 정말 다양하구나. 교과서와 틀리다. 그래서 많은 그 뭐라고 해야 하나요? 우스갯소리로 많은 여자들 들어와요. 그 접대를 가면 뭐 이렇게 뭐 한 100명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. 거기서 초이스 하면서 같이 얘기하는데
이 얘기를 왜 하냐면 비즈니스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서 뭐 속된 말로 술집 여자도 많이 만나봤는데 그러한 문화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었고 그 와중에 뭐 정부 요인도 만나보고 세관원 만나보고 그 다음에 큰손이라는 사람들 부동산 업자부터 다양한 사람인데 비즈니스는 보통 한 가지를 하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친구를 통해서 10명, 100명을 데리고 오고요. 그 친구는 자기 친구와 자기의 경쟁자보다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오더라는 거죠. 저는 아무리 젊어도 옆에 통역하는 그 학생이나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분을 통해서 중국어가 약하면 영어로 하거든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낀 게 하나 있어요. 제가 가면 접대를 저한테 잘해요. 나중에 알았죠. 어떻게 알았느냐? 제가 외국인인 거예요. 중국에서 외국인은 상당한 대우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영어를 좀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의 그 중국 사람들이 개방된 이후에 미국에 대한 그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. 어떤 식으로 했냐면 미국이랑 손잡으면 경제가 부흥됐던 시기였고 또 미국을 통해서 원조뿐만 아니라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과 합작하는 것이 가장 성공의 지름길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물론 그 70년대에 아무래도 모택동이 개방을 하면서 중국이 어떤 분위기가 반전됐는데 저는 이제 99년, 뭐 2000년 요때에 딱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심천은 가장 중국에서 핫한 지역이었거든요. 상해, 북경보다는 훨씬 더 심천이 홍콩과 가깝고 물물교환이 많았고 또 아무래도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선진 문화가 심천에 있었고 심천에는 대부분 다 홍콩보다 싸다 보니까 정치, 경제, 문화의 모든 중심지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많은 그 비즈니스 경험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사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상인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중화권이라고 합니다. 첫째가. 그 다음에 이슬람권이라고 하고요. 물론 또 더 힘든 게 유태인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요분들이 전 세계 부를 이끌고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. 그분들하고 그래서 저는 중국 분들하고 99년부터 사업을 배우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유태인하고 본게임에 미국 그 본토에 가서 수출을 할 때 약간 좀 잽을 좀 맞은 것도 있고 좀 약간 사기당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가장 큰 거는 중국의 뻥이라고 하죠. 크게 말하는 거. 대륙이다 보니까 크게 말하는데 어쩌면 인생이란 호연직이라고도 표현합니다. 우리가 생각하기에는. 근데 사업은 첫 시작이 CCTV라는 작은 물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을 다 여행하듯이 큰 사업을 해보겠다. 그래서 CCTV 시작은 저한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. 첫째는 안전하다. 그때 당시에 그 마켓 서치를 해보니까 일본은 사양 산업화됐고 한국은 일어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그 스페셜라이즈라고 하죠. 약간 좀 전문화되어 있었어요. 왜냐면 일반한 퍼블릭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남이 쉽게 들어올 수 없다. 경쟁이 약간 좀 심하지 않다. 완전 경쟁이 아니었다는 거 있었고 세 번째는 이게 그 한국에서 막 성장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한국에서 사업을 한 게 제조를 한 이유가 이게 제조를 하면 그 수출을 하면서 지원이 많아요. 전 그래서 그 물결을 약간 그러한 지금 말하는 어떤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? 어떤 그 움직임을 간파했고 거기에 그 물결에 약간 편승해서 CCTV를 성공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나. 그래서 다음 편에는 CCTV의 판로를 어떻게 개척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